베트남 환자 도티뉴인가? 새생명 찾아주기. 1993년 3월 인천 남동공단 내에 남동길병원과 산업보건연구소가 문을 열었는데 규모는 11개 진료로 80병상. 많이 부족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거나 손목과 팔이 으깨진 노동자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왔습니다. 1990년 8월 16일 인천 최초로 손목 재접합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환자에게 잘린 손목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찾아오면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찾아와서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웬만한 병원은 신체 일부가 절단된 환자를 서울로 이송하느라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남동 이렇게 해서 버팀목을 했죠. 1990년 외국 노동자가 급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95년 이제 연재를 시작했고 시리즈를 병원에서 그늘은 숫자를 감지할 수 있었지요. 물론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산업연수생 또 불법 취업자 외국인 노동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어요. 1990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진료소를 개원했고요. 2002년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남동길 병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료 진료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히는 1996년 1월 진료소가 열렸고 2002년 12월 외국인 무료 진료가 시작됐네요. 걸린 기사들이 이런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2004년 1월 신부전증을 알아온 네팔인과 길병원은 96년부터 어린이 430명을 초청해서 수술, 치료, 지금도 5,300명을 치료 진행하며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여러 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인도네시아인 무료 진료를 통해서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한 병원의 무료 진료로 새 생명을 찾았다라는 보도가 있네. 그 한 병원이 남동길병원이군요. 맞습니다. 새 생명을 찾았다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을 질문드리지요. 그 운동 시작해서 90년도 초반인데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91년 베트남에 간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저희가 호치민시의 의료봉사 갔습니다. 그때 저도 동행했거든요. 신문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10월 1일 박영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조 1억 등등 이렇게 출국했네요. 장정순 박사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심장병을 앓던 도트형이라는 초보가 있었습니다. 20대였는데 40, 50대처럼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심장을 앓고 있는 어린이 2명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수술한 게 있었습니다. 83년 11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저녁엔 미 공군 1호기에 같이 타고 갔죠. 도트형이 처음 봤을 때 그때 그 심장병 어린이들이 떠올랐습니다. 83년에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린이 중 한 명이 이기루 군이었습니다. 총장님과 환자 이름이 비슷합니다. 심장병이 관찰된 이기루 군은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고 성인이어서 국제생명선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심장수술 주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선물은 이기루 군의 심장병 수술을 주선하는 바로 그 단체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하늘이 정해놓은 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인연이 그리 극적입니까?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기록을 새 생명 찾아오기 분도 홍보 대사로 위촉했잖아요. 2009년 7월이었습니다. 하여간 도진영도 한국에 와서 수술만 받으면 금방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새생명 찾기 홍보대사를 개최한 이기루 씨와 함께 84년 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의 손에 이끌려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완치된 심장병 어린이였다. 데려오는 게 베트남과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금방 나올 텐데 도친형도 한국 베트남이 수교 합의한 것이 2092년 12월이잖아요. 그 전에 베트남이 미 수교 공산권 국가라서 한국 입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을 겁니다.
보건복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가까스로 입국 문제가 풀리긴 했습니다. 92년 4월쯤 도티니용이 중앙길병에 와서 집도 수술 무료로 받고 경력을 받고 가서 집도 쓰고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께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치농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네요. 당시 27세, 수술은 4월 13일. 어쨌든 도티농을 또 만났었습니까? 제가 베트남하고 인연이 좀 있나봐요. 이야부터 해야겠네요. 93년 여름에 한센 국제협력 후원회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한틈이 후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회장을 맡으게 된 계기는요, 작가하신 박성교 한센 복지 광고 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센병 환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캠페인하고, 그래서 돈을 6억을 모으고, 이 정도면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우선 대전거로 베트남을 선정한 겁니다. 돌보던 질병에서 입원한 심장병 환자 도티뇽 씨를 돌보던 1992년 사진. 95년 세계복지국 초청으로 베트남의 나원자촌을 방문하셨잖아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된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베트남전에서 전사원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9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나원자촌이 산재했었고, 97년 베트남 정부가 연간 300명의 연수생을 배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원 현지를 만들어주기를 약속했는데 IMF 사태를 맞은 거예요.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7일 베트남 중부의 해안도시인 퀴넌시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연 100명의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의 봉제를 배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베트남 주석과 부주석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해당되는데 두 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날 도티뇽의 딸과 함께 호치민시에 달려온 거예요. 너무 젊고 예뻐 보여서 처음에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저를 덥석 안더니 울더라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을 찾은 게 아니겠어요? 부자도 됐고요. 끝까지 도와야지요. 도티뇽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얻은 최초의 저백 개발국 외국인 환자였습니다. 도티뇽. 그 수술을 계기로 중앙길병원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장병 의료를 초청했습니다. 그에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2명과 네팔 어린이 1명이 수술했을 거예요. 그 뒤로는 한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될까요? 432명이네요. 이름까지도 기억합니까? 훈장 이름. 당시 보도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몽골어 댐데그 훈장과 키르기스탄에서 아흐라네니아 훈장입니다. 우선 그런데 새생명 찾아오기 운동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네요. 새생명 찾아오기 90년대 우리나라도 저개발국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죠. 1980년대 국제봉사에 눈을 뜬다고 할까?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기를 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로 한 것이 성공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그렇네요. 80년대 저는 개인 차원의 또 여의 새생명 찾아주기 개인 차원이나 여의 사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시민 참여를 호소하고 시민과 함께 했던 것이 90년 그래서 가천 미주얼 청소년 봉사단도 그렇고요. 새생명 찾아주기 분동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92년 4월경 신임 인천시장 부임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기금 1억 원이 출연됐고, 그래서 새생명 찾아주기 운동의 면면을 발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교육감, 회장도 뭐 이런 등등 사람들이 찾아왔고, 유일하지요. 이 운동이 확산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인천 시민 국민들의 덕이었어요. 커피, 담배 한 값인 1,000원을 후원 회비로 한 계좌에 정해서 후원금을 받는데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해
적었습니다. 6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2억 이상이 모였습니다. 92년 초뒤에 그래서 2억 1억 1천 모금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인천의 국외 종합병원과도 진료 지원 협약을 맺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새생명 만남의 밤 행사가 중앙길병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날에 어린이 50여 명이 모였군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함께한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만남 별개로 개최된 가수 조용필, 이승철, 소프라노 조승식 콘서트도 기억나고요. 따로 자선 바자회와 또 마라톤 대회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새생명 자자주기 운동 본부는 2001년 1월 4일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돼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2022년 9월 현재 회원은 27,000, 총 5,200여 명의 수술비를 지원했고, 총장님의 새생명 자자주기에서 97년 자랑스러운 전북인 또 수상도 받고 해서 그늘진 곳을 끝까지 도와야죠. 93년 5월 29일 전수고에서 가천 미주홀 1례 합동 수련회가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본 자원봉사 한국에도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공부 잘하고 리더십 있는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나온다면 감수해야지요. 하지만은 전국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봉사활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부나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서는 능력받고 일이니까요. 저 나름대로 인천지역 새싹들이 진정한 봉사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학부모 반응은 어땠습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봉사냐는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학부모들도 우리 어른들도 봉사들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변화를 보이길래 부모들의 마음이 변한 건가요? 단원들이 매주 양로원, 보육원, 장애 시설 같은 했습니다. 휠체어로 밀어주고 환자를 부축하기도 했고요. 단원들이 다른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키, 승마 등등 리더 소양을 쌓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등등 호주도 유럽에 또 연수도 보내고요. 가천 미주홀 봉사들은 97년 이렇게 봉사들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가천에 고등학생 또 뭐 이렇게 청소년 모임 그 요청에 따라서 어머니회까지도 신설됐고요. 아버지 회도. 그리고 보니 일기가 벌써 4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일기 중에는 의사가 되어서 길병을 온 또 학생도 있고 서울대학교 공군 또 하버드 들어간 새싹들도 많지요. 백령들어서 인수한 백령길병원 95년 6월 백령길병원 개원식이 열렸는데요. 병원 인수는 2월에 하시고 진료는 3월부터 시작됐네요. 적자가 였지 않나요? 그걸 다 감사한다는 생각으로 인수한 건데요. 두 병을 합쳐서 매년 3, 4억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땅을 샀던 큰 부자가 됐을 거라는 우스기를 했어요. 백령길병원은 원래 백령도 적십자 병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서 적자폭이 늘어나서 대한적십사가 운영을 포기한 병원이었는데 더구나 백령들은 그야말로 너무 먼 외딴 섬이고 북한이 인접한 접촉 지역이 아닙니까?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94년 처음 인수에 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런 문제들로 선뜻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령들어서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백령도 환자 한 분을 잊지 못했거든요. 백령도였기 때문에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자, 백령도 이길여 산부인과 시절에 백령도에 오는 환자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백령에서 오다가 다 죽어다시피 해서 옵니다.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꼬박 하루가 넘게 걸렸잖아요. 인천항에서 228km 나오니 지금도 멀긴 하죠. 그 여성은 자연주사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의학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는데 간호사에게 어서 혈액을 받아오라고 하고 하트만 용에 투여했습니다. 대사산증 보존하는 약.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오면은 간호사가 인천 혈액원까지 뛰어갔다가 왔어요. 다행히 거리가 멀지 않아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환자는 살아났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환자의 맥박과 혈색이 정상으로 들어왔을 때 만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백령도 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정신과 병원을 인수했지만 백령길병원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양평가처럼보다도 적자폭이 더 컸습니다. 해마다 4, 5억 원 정도에서 하지만 국내 최초로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을 백령길병원에서 구축한 것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 미디어가 백령길병원의 개원을 기사하면서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백령길병원에 다시 화제가 된 것이 2000년 의학분협에서 반발한 의사 파업제였습니다. 2000년 6월 의사폐업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병원이 있어 화제다. 서해 세북단의 2100년도 유일의 병원인 백령길병원이 바로 그곳에 있는 4명의 전문의를 포함해서 20명의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을 대하느라고 분주하기만 하다라고 썼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다른데 총각을 다루는. 백령리 가본 사람은 지금도 지역 주민의 군인 아니면 드뭅니다.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서너 차례 갔었어요. 그때는 백령리로 오는 배가 지금처럼 큰 페리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백령리 갔다가 밤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하이힐을 신은 채 머리뛰기도 걷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오가는 것이 아니고 갈아타기도 했던 겁니다. 백령대는 현재 심청의 고장입니다. 심청전 나오는 장산것 등등 심청 동상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만큼 심청전에 대해서 애착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다들 심청전의 역사적인 디테일을 모를 거예요. 현재 심청이가 봉사 공약 및 300석을 팔려서 인당수에 뛰어들었던 줄거리죠. 우리나라 고전소설은 줄거리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심청전의 진정한 묘미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2020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등장해서 수억회 조회수를 기록한 이날치 밴드 떠오르네요. 별주부 전의 한 대목을 기사로 만든 노래인데요. 호랑이가 토끼토 선생을 호 선생으로 잘못 알아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별주부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재미있는 내용인데 심청전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심청전을 읽어주실 때 저도 들었잖아요. 저에게 심청전은 어머니의 스토리텔링 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령종합고등학교 교원 선생님이 심청 동상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안성맞춤이었죠. 99년 10월 20일 심청각 개관식과 심청 동상 제목식이 열렸는데요. 심청 제목식 효영상까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효영상을 제정하기 한 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심청 효영상은 가천문화재단이 시작한 매년 시상하고 있고 21년 24회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령길병원은 2001년 6월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무렵에는 정부의 자체의 힘으로 감당할 만해져서 인천시가 맡았습니다. 사실 도서백지의 의료시설은 처음부터 공공구분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는데 민간인 우리가 맡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후에 지자체가 바통을 이어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양평과 철원도 자립기반이 좋아서 순리대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참